발음번역 고전 명작 마크 트웨인의 인용열차 중 100만 파운드 은행권 17장.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상황을 깨닫고 남자답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아가씨의 포로가 되었다네. 그러자 그는 내게 급히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손이 아플 때까지 흔들어댔다. 그리고 우리가 5km를 걷는 동안 그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더 이상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바로 자리에 앉아 인내심 많은 착한 친구인 양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엄청난 기회라 생각하고 영국으로 건너왔다. 전파 탐지기에 대한 굴드 앤 커리 황산회사의 판매 독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1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며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투자가는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판매 독점권도 이달 말에 기한이 끝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그가 갖고 있던 돈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파산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헨리, 자네라면 나 구해줄 수 있네. 나 좀 살려주게. 내겐 자네밖에 없어. 도와줄 거지?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봐. 말해보라고 친구. 자네에게 판매 독점권을 줄 테니 내게 100만 달러와 미국으로 갈 여비를 마련해주게.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 나는 몹시 괴로웠다. 나 역시 가는뱅이인지라 돈 한 푼 없고 오히려 빚만 있었다는 말을 할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다. 나는 턱을 끌어당기고 냉정한 투자가인 양 침착하게 말했다. 로이드, 내가 자네를 구해주지. 그럼 이제 나는 살았네. 신의 축복이 자네와 함께하길 바라네. 내가 만약... 18장. 내 말 아직 끝나지 않았네, 로이드. 자네를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자네가 말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자네에게 남아있는 게 뭔가? 게다가 나는 광산을 살 생각이 없네. 런던 같은 상업 중심지에서는 광산 없이도 얼마든지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말이야. 나는 그 일의 전문가이니 여기서도 그 일을 할 걸세. 물론 그 광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지. 누군가가 광산을 원한다면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맹세할 수 있을 정도지. 내 이름을 내걸면 2주일 안으로 현금 300만 파운드에 광산을 파는 것은 문제없을 걸세. 그리고 나서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하지. 똑같이 말이야. 내가 그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진정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기뻐 날뛰다가 주위에 있는 가구를 모두 부셔버려 불쏘시개로 만들었을 것이다. 로이드는 바닥에 누워 행복한 듯 말했다. 내가 자네 이름을 사용해도 되다니. 자네 이름을 말이야. 생각해보라고. 런던에 사는 부자들이 떼지어 몰려와 주식을 사려고 난리가 날 거야. 난 성공을 확신하네. 죽을 때까지 자네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런던은 엄청나게 시끌벅적해졌다. 나는 매일 하는 일 없이 집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제 이름을 대라고 했어요. 우리는 광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광산 또한 그가 요구하는 값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녁 때마다 공사의 집으로 가서 포셔 양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광산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놀라게 해주려고 말을 아껴두었다. 우리는 장래의 수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어떤 날은 돈에 대해, 어떤 날은 사랑에 대해, 또 어떤 날은 돈과 사랑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사 부인과 딸은 우리의 사랑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 둘은 계속해서 교묘히 꾀를 내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공사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지 않은가. 19장. 드디어 약속한 한 달이 되었다. 내게는 런던 앤 카운티 은행 계좌에 1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었고 로이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가장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마차를 탔다. 포틀랜드 플레이스에 있는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노인들이 여행해서 돌아온 것 같았다. 우선 공사의 집으로 가서 사랑스러운 포셔 양을 데우고 두 신사의 집으로 다시 출발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급여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다. 재미있어 하면서도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내가 입을 열었다. 보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1년에 3,000달러도 안 되는 연봉을 준다면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을 거요. 헨리, 그만큼 달라고 하면 일을 그르칠 거예요. 걱정 말아요. 날 믿고 지켜보기만 해요. 잘 마무리될 거요. 나는 그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런 식으로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만 했다. 그래도 그녀는 나에게 간청하듯 말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급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돈 한 푼도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전에 봤던 그 하인이 우리를 안내했다. 물론 도신사들은 나와 함께 온 멋진 여성을 보더니 무척 놀랐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말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 미래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들을 소개하고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름을 말했는데도 두 사람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내가 인명부를 뒤져 이름을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다. 내게 아주 공손하게 대했고 포셔 양이 당황하지 않고 가능한 한 편히 있도록 배려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말씀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내 쪽에 내기를 건 노신사가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반갑네. 이제 나와 형 에이블이 한 내기의 결과를 알게 됐으니 말이야. 만일 내가 이긴다면 자네는 원하는 일자리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아직도 그 100만 파운드 수표를 갖고 있나? 20장.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수표를 내밀었다. 내가 이겼구먼. 그는 소리치며 옆에 앉아있는 형의 등을 쳤다. 아이고, 저 친구가 살아남았다니. 공연히 2만 파운드만 잃었네. 정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깁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얘기를 상세히 들려드릴게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를 잠깐 보시죠. 라고 나는 말했다. 오, 이건 20만 파운드 예금 증서 아닌가? 이거 자네 것인가? 맞습니다. 제게 빌려주신 수표를 한 달 동안 잘 굴려서 번 돈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물건을 사는 데만 돈을 썼고 수표는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하구먼. 정말 놀라워 이 사람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죠.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포셔 양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헨리, 저 돈이 당신 것 맞나요? 거짓말한 거예요? 정말 내 돈이요.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기 바라오. 그녀는 토라져서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나를 속이다니 못된 분이군요. 오, 보시오. 그냥 넘어가줘요. 용서해줘요. 그냥 놀래주려고 한 것뿐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 이제 갑시다. 잠깐 기다려. 약속한 대로 나는 자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네. 라며 내기 쪽에 내기를 걸었던 노신사가 말했다.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일자리는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21장. 하지만 난 자네에게 최고의 일자리를 줄 수 있어.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원치 않습니다. 헨리, 제가 민망하네요. 이 멋진 신사분의 호의에 그다지 감사해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대신 감사를 표할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어디 한번 봅시다. 포셔 양은 내 쪽에 내기를 건 신사에게 다가가 무릎 위에 앉더니 팔로 그의 목을 감싸고 입가에 뽀뽀를 했다. 그러자 두 노인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말문이 막혀 온몸이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자 포셔 양이 말했다. 아빠,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아빠가 주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포셔 양, 저분이 아버지였어요? 맞아요. 제 양아버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분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공사집에서 당신이 제 친척들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내가 왜 웃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이분들 관계를 모르고 두 분의 계획 때문에 당신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말했잖아요. 이렇게 된 마당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 존경하는 어르신들,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은 취소할게요. 제가 원하는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군요. 말해보게. 그건 사위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군. 하지만 있잖아. 자네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으니 계약 조건이나 그 밖의 것이 적합한지 추천서 같은 것도 받아올 수 없지 않나.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간청드립니다. 30년, 40년만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만약 그래 좋아. 무리한 부탁도 아니군. 내 딸을 데려가게. 22장.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냐고? 이 기분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 런던 사람들은 한 달 동안의 내 보험과 그 결과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을까? 그랬다. 포쇼의 아버지는 그 정든 수표를 영국은행으로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꿨다. 그러자 은행에서는 수표 위에 무효 낙인을 찍고 나서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포쇼의 아버지는 수표를 결혼 선물로 우리에게 다시 주었고 우리는 액자에 넣어 잘 보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계속 걸려 있다. 그 수표 덕에 나는 사랑스러운 포쇼를 얻을 수 있었다. 만일 수표가 없었다면 나는 런던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공사의 파티에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녀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한다. 정말 맞아요. 저게 100만 파운드 수표예요. 하지만 그 수표로 산 것은 단 한 가지랍니다. 하지만 그 가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지불하지 못했어요.